네, 안녕하십니까, 홍준식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담아서 정말 여러분들 대박 나시라고 복을 담뿍 담은 이 신우량주 필살 기법을 이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자, 이 기법이 바로 제야 고수들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어떤 책이나 유튜브에도 없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기법서 받으시는 분들 모두 다 복 받으시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신청은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필살기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해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2021년 벌써 이제 작년이네요. 예, 2021년에 이 잘 나갔던 종목들과 또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대형주들 우리가 이제 코스피 드디어 이제 3천이 이제 넘어가면서 앞으로의 이들 종목들의 올 2022년 한번 이 차트로 보는 전망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차트는 이 주봉 차트인데요. 조금 달라요. 자, 이 차트는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이평선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봉을 먼저 계산하는 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 뭐냐면 주봉은요. 보통 일봉선 보면 5, 10, 20, 60, 120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게 담긴 숫자기 때문에 요걸 구성을 한 거예요. 5일선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일주일,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주식장이 열리기 때문에 5일.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달. 그다음에 요거는 3개월. 왜 3개월일까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3개월마다 하죠. 이게 바로 이제 분기선인 거죠. 분기. 그리고 이제 120일선은 6개월, 반기. 6개월짜리고. 자, 그런데 요거를 주봉으로 이건 일봉이에요. 일봉. 요걸 주봉으로 싹 돌려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짜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달. 한 달이 보통 이제 4주죠. 4주가 한 달. 그죠? 그리고 이제 3개월짜리는 이제 12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다음에 6개월짜리는 26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년. 1년이 우리가 보통 이제 52주씩 볼까 그런 게 1년이 보통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은 자, 4주긴 한데 5주일 때도 있고 4주일 때도 있죠. 큰 달, 작은 달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4로 이 이평선을 놓지 않고 이 5로 놓습니다. 5로. 그리고 요게 이제 3개월이 되다 보면은 이 4 곱하기 3은 10이긴 하지만 요거를 이제 한 주를 더 넣어서 13주로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주에 2배가 되는 게 26. 그리고 이제 52주. 52주의 반은 26. 이렇게 해서 5, 13, 26, 52. 그 다음에 1년은 뭐예요? 52주인데 2년은 뭐야? 2년. 52에 2 곱하기 2니까 104. 그렇게 해서 이제 104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평선을 5, 13, 26, 52, 104. 요 이평선을 주봉 이평선으로 본다. 자, 요렇게 놓고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내 거랑 조금 다르네. 이럴 수 있지만 예, 딱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넣자면 이제 요 엔벨롭도 52주가 1년이기 때문에 52에 10 이렇게 놓습니다. 예. 자, 요런 차트를 딱 구성을 한 다음에 보게 되면은 자,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지금요. 2020년도에 코로나라는 이제 전대미문한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다가 유동성 장세가 생기면서 이제 엄청 이 날이 갈수록 올랐죠. 그래서 단군 이래 역사상 최초로 3,000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지수 관련된 종목들 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덕분에 많이들 올랐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아는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 또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잘 나가는 종목들은 전부 정배열로 돼가지고선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상반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 하반기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힘들고 나서 내년 상반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힘들 거냐? 아니면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갈 거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저점을 찍었느냐? 요거를 차트로 보면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보시면, 항상 얘가 이제 이런, 한 번씩 랠리가 쭉 나와요. 20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상승을 2년 동안 하고, 18년도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갔어요. 근데 조정이 들어가도 저점을 찍었던, 저점 부근을 찍었던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1년 동안 조정을 보였죠. 2018년도 1년 동안 조정을 보이고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바로 중심선 자리입니다. 중심선과 이제 엔벨롭 부근이 있는 데인데, 자, 여기가 이 중심선과 이 엔벨롭 자리를 찍었던 자리인데, 항상 보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드립니다. 삼성전자만큼 이 차트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도 없다. 그만큼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이 수급이 또 완벽하고요. 또 이 차트에 참 잘 맞는 이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다. 단 이게 좀 움직이는 폭이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뭐 이 우리나라 최고의 또 이 무거움을 자랑하기 때문에 무거워서 그렇지, 추세대로 움직이거나 차트는 참 잘 맞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가끔 드립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랠리가 나온 이후에 상당한 조정을 보여요. 조정 보이고서 이제 또 한 번 또 이 상승이 나옵니다. 이때 요 폭락한 거는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내려간 거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것은 차트가 뭐 이 악재가 뭐 글로벌적으로 뭐 세상에 없는 그런 게 터졌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좀 차트를 볼 때 좀 예외적인 부분으로 봐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올랐다가 조정을 쭉 보여요. 그리고 나서 저점의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올렸다, 이겁니다. 요 상황을 뺀다면, 코로나 상황을 뺀다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슈팅이 쭉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거는 진짜 전대미문한 이 슈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또 쭉 받았어요. 자, 보시면 얼마큼 조정을 받았냐면, 봐요. 자, 이 당시 2017년도부터 19년도 1월달 저점을 찍을 때까지의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요, 마이너스 36%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요 저점까지 1년 동안 내렸거든요. 1년 동안 내려간 폭이 36% 정도가 내렸어요. 자, 그리고 재작년과 작년을 봅시다. 특히 이제 1월달에 이게 고점을 찍었는데, 고점을 찍고 이 최근 바닥까지 이제 내려왔을 때의 폭이 약 30%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30% 정도, 30%대 정도가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엔벨롭인데, 요 엔벨롭은요, 아까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52에 10이고요. 요 밑에 파란 선 있죠. 요 하늘색 선은 52에 20입니다. 요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딱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서도 이제 52에 10에 왔을 때 반등이 나왔다가 또 이 6개월짜리 선에 막히니까 또 내렸지만은 이 최종은 이 52에 20입니다. 이거 이하로 이제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멋지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 중심선을 찍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68,000원을 찍었던 거예요. 이 중심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길 찍고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자, 이제는 뭐 강력하게 이제 매수를 외쳤던, 물론 삼성전자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사라, 여기서부터는 올라간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때였죠. 11월 달에 요 7만 원에서 이제 횡보할 때. 이때가 왜 그랬냐면, 주봉으로 봤을 때 중심선도 지지해, 그 다음에 엔벨롭도 지지해, 다 지지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 7만 원 전후에서는 바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만 원까지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자, 이 8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이 라운드 피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노란 선이요. 요 노란 선이 이제 6개월짜리 선인데, 6개월짜리 선을 계속 보면은 넘으려다가 이제 못 넘죠. 못 넘고 떨어지고, 그러다 이제 넘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노란 선 부분을 이제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 8만 원과 노란 선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지를 보이게 됩니다. 노란 선을 안 깨요. 7만 5천 원을 안 깨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만 원 돌파해서 이제 9만 원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가는 랠리가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차트뿐만 아니라 이제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때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고 해가지고 올랐어요. 그 이 오를 때는 빅사이클이 여기 꼭대기에 가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내년에 빅사이클 온다. 그래서 개미를 꼬셔가지고 여기서 사게끔 해놓고선 주가를 이렇게 30%나 패대기를 칩니다. 그것도 질질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환장하게 만들어 놓고. 자, 그렇지만은 이제 저점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게 삼성전자가 이게 바로 쭉쭉쭉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못 가요. 왜냐면 그렇게 가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이 코로나라는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이제 펼쳐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유동성 장세는 끝났어요. 그죠? 미국에서도 이제 이 금리 올리고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 장세는 끝난 거고, 자, 실적대로 해서 또 수급과 그리고 실적과,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에 이제 결정적인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리게 됩니다. 항상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요, 이렇게 안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잘 나가는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은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 찾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바닥에서 이 까만색 선이 있어요. 까만색 선. 예. 이 검은색 선이 이제 104주선인데, 즉 2년짜리 선이에요. 이거를 바닥권에서 돌파하는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인데, 최고의 이 저점의 매수 타이밍이 되는 시점인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없어요. 제가 검색식을 다 돌려봐도 검색식이 뜨지를 않아. 왜냐면 코스피가 3천 가는 바람에 웬만하면은 다 2년치 고점을 뚫어가지고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차트들이 다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됐다가 조정을 받은 한 해였어요. 그러면 조정을 받고 갈 거냐? 조정을 받는데 좀 더 조정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아직도 조정의 초입에 와 있느냐? 조정을 더 받아야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조정을 다 받았다. 이제는 7만 원 이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점을 잡고 또 한번 랠리가 나올 타이밍이 오래 온다. 그래서 올 상반기 동안은 다시 한번 반등한 다음에 지지를 보일 것이고, 즉 7만 5천 원과 8만 원대는 넘어갈 겁니다. 최하 7만 5천 원. 7만 5천 원까지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7만 5천 원대는 지지를 해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그 다음에 8만 원대를 슬슬 돌파해서, 자, 직전 고점이었던 이제 9만 원대를 이제 상승해서 돌파해 줄 것이다. 자, 8만 원에서 8만 6천 원 사이에 이 박스권을 2021년도 거의 한 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8만 6천 원 돌파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서 8만 원에서 8만 6천 원 사이를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여기 돌파하겠죠. 그러면 1차 박스권은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그 다음에 2차로 레벨업이 되면은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자, 그리고선 8만 5천 원 넘어가면 이제 9만 5천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 때, 그리고 이제 중반기 하반기가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이 8만 6천 원대를 돌파해서 9만 원대는 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고의 고점이었던 이 꼭지점, 자, 여기를 한번 어떻게 분명히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과연 이 넘어갈 때 어떠한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냐, 요거는 이제 상반기 때 움직임을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삼성전자는 고생 끝났다. 자, 이제는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얘는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이 등락폭이 좀 더 커요. 하지만 얘도 봐봐요. 과거에도 이제 쫙 반도체 랠리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쭉 떨어졌다가 이 주가 등락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엠벨 하단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과거 차트를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떤 것을 항상 이 저점으로 삼고 가느냐. 얘는 52-20, 1차가 10, 2차가 20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보면은 이 파란 선, 그죠? 하늘색 선 2차 맞으면 가다가 떨어져도 여기, 자, 이 하단이 최고의 저점이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난번에 요 10만원 라운드 피겨 부분에서 엔벨롭 하단, 1차 엔벨롭 하단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반등이 좀 나오다가 2차까지 한번 더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끝났다. 이제 최고의 저점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쭉 나왔습니다. 물론 얘도 이렇게 4차 반등이 지금 엄청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보일지라도, 이제는 자, 요 이평선들이 다 돌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조정을 보일지라도 이제 등락폭이 삼성전자보단 크니까 얘도 떨어지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11만 원대, 11만 원대까지는 안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슬슬 이제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자, 노란색 부분이 26주 부분인데 26주선에 상당히 이 지지를 잘 받아요. 올라갔다가 강력하게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이 조정이 나올 때요. 조정이 나올 때 26주선을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향후에 또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요게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 12만 원대, 11만 원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11만 원대 후반에서 12만 원대 초반 정도가 이 지지선으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번 또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자, 다음에 이제 현대차. 이 현대차도 보면은, 자, 이 현대차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산업 구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이제. 이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주가에 이 산업에 전 세계 없던 게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련된 산업은요, 향후 몇 년 동안은 아주 큰 랠리가 나옵니다. 자, 10년도 더 전에 애플에서 아주 획기적인 전 세계를 이제 문화혁명, 뭐 산업혁명, 이 정도까지 혁명적으로 싹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스마트폰입니다. 그전 이제 핸드폰도 마찬가지였죠. 30년 정도 전에 이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해요. 시티폰 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한 25년, 30년까지는 아니도 한 25년에서 한 27년 전, 한 요 정도쯤에 이제 이 핸드폰이 최초로 막 이렇게 이 벽돌만한 거 있잖아. 벽돌만한 거, 그거 이제 허리에 차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예, 기억났어요. 한 25년에서 한 2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있는데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쯤 됩니다. 왜냐면은 그때 삐삐가 나오고 나서, 야, 삐삐 나왔을 때 또 서울이동통신 엄청나게 주가 올라갔었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삐삐, 시티폰, 그 다음에 이제 벽돌 같은 핸드폰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이 또 10년이 지나서 애플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자,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요, 어쨌든 전 세계가 이제 주식도 이제 많이 글로벌 동조화 현상을 많이 보이잖아요. 뭐 커플링이나 디커플링 뭐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최고는 미국이었습니다. 그죠? 뭐 지금도 미국이 최고긴 하지만, 미국의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애플의 주가가 10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뭐 최고의 종목은 무슨 종목 살려 그러면 애플 산다. 뭐 최근에 이제 또 테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면서 여기에 최고의 수혜를 받은 게 삼성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애플을 따라잡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랠리가 무지하게 났던 겁니다. 이제 전 세계에 가장 또 이 스마트폰처럼 한번 획기적인 뭐 산업혁명 같은 일이 일어났죠. 바로 전기차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전기차. 세상에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봐요. 핸드폰이라는 게 있는데 핸드폰은 스마트폰으로 진화가 된 거잖아요. 자동차라는 게 있는데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 진화가 된 거잖아요. 여기 이제 전기차에는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이제 앞으로 애플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2004년, 뭐 2005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2, 3년 지나면 이제 또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향후 전기차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그러한 전 세계의 이제 어떠한 트렌드가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여기에 최고로 지금 힘쓰고 있는 게 누구예요?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자, 이 중국은요, 이 당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힘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전 세계 1위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미국은요, 아직까지 전기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유일하게 전기차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업체가 테슬라 하나입니다. 테슬라만 자리를 딱 잡고 있고요. 현대차나 뭐 기아나 다른 전 세계적인 뭐 도요타,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이요, 미국에서 아직 전기차 시장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대가 미국에다가 빨리 전기차 공장을 짓고 이걸 해야 되는데 미국이 아직 전기차 공장을 안 지어요. 그래서 왜 안 짓냐 그랬더니 아직 미국에 대한 인식이,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테슬라 외에는 그렇게 자리 잡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최소한 뭐 한 2, 3년은 걸릴 텐데, 그럼 2, 3년 동안 전기차 공장 지어가지고 공장을 지으면 연간 보통 한 30만 대에서 50만 대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 아직 안 팔린다, 이만큼 수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차 공장을 안 짓는다. 그러면은 아직 공장을 안 짓고 있다는 소리는 앞으로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고요. 앞으로의 기대감이라든지 지금 그럼 이건 이렇게 되면 굉장한 호재가 앞으로 남아있는 거네. 그럼 올라갈 거리가 많은 거네. 라고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주가 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 보는 거는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근데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니까 이제 2차 전지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2차 전지 부분은 조금 좀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아예 안 올라간 게 자동차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부르지 말고 전기차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전기차. 전기차라는 이제 어떤 업종 자체를 자동차라고 하지 말고 이제 전기차. 이렇게 이제 좀 이름을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자동차라고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전기차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차가 아예 나 수소도 이제 안 한다. 예, 전기차로 올인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저는. 그리고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물론 계속해서 좋긴 해요. 근데 조정이 좀 나오고 간다는 거죠. 마치 삼성전자가 반도체 빅사이클로 와서 반도체 조차 도착을 했는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을 시켜놔가지고선 질질질 뺐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2차 전지도 이제 워낙 많이 땡겨놨으니까 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이제 또 올라갈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러한 삼성이 그러니까 애플이 있어서 삼성이 있었듯이 테슬라가 있어서 현대가 있다. 그래서 이 현대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좋다. 그 지금 보면은 현대도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고점이 28만 9천 원 정도 되죠. 근데 얘 보면은요. 자, 이 라인이에요, 결국. 자, 여기 봐요. 자, 여기 길게 보면 이 10년 전에 2010년도 이 11년도 이때 이제 한번 쫙 올라요. 쫙 올라가지고선 이 고점을 찍습니다. 그죠? 이 라인 때 고점을 딱 찍고 3년 동안 찍어요. 2011년, 12년, 13년, 3년 동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해요. 그리고서 더 이상 못 가고 나가서 이제 주주주쭉 떨어져가지고 이 올라갔던 시점까지 다 떨어져요. 와, 결국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다 빼는지 다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유동성 장세가 나와가지고 한 6개월 만에 그냥 주가를 쫙 다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보이죠. 그러면 이번 판은 이제 여기 봐요. 얘도 근데 봐요.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참 지금 보면은 막 올 1년 동안 제가 1년 내내 현대차를 여러분께 하루도 안 빼놓고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한 장해요. 한 장해 움직이는 거 보면 진짜 그죠? 예. 근데 이제 내년에는 안 그럴 것 같다. 아니. 그런데 이제 올해는 안 그럴 것 같다. 자, 봐봐요. 지금 여기 봐봐요. 일봉으로 보면 진짜 환장하고 이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는데 주봉으로 보니까 그려지죠. 봐봐요. 자, 여기 빨간색. 요 뭐예요? 바로 52-10 1차 엠벨. 주봉 1차 엠벨. 주봉 1차 엠벨을 딱 찍어요. 반등이 딱 나와. 또 딱 찍어요. 반등이 딱 나와. 이게 뭐예요? 내려와서 쌍바닥. 쌍바닥을 그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노란선. 요 노란선이 중요하다 그랬죠? 요게 이제 그 26주 선이에요. 26주. 즉 이제 6개월짜리 선이에요. 자, 이 6개월짜리 반기선을 슬슬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쌍바닥을 그렸기 때문에 요 지점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즉 한 22만 원대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 2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저 전고점까지 이런 식의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주가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 물론 이제 올라가는 동안에 또 참 일봉으로 보면 참 지겨운 일이 있겠지만은 그냥 꾹 참고 이제 올라간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희망 회로를 이제 막 돌려가면서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 지지점도요,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 처음에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거래량 무지하게 터졌잖아요. 이 부분의 저점을 딱 찍어 보면은, 줄을 딱 그어 보면은 요 라인이 바로 요 저점입니다. 딱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현대차도 이제 저점 다 찍었다. 그리고 나서 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차트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이제는 자동차 쪽이다. 그 중에서 특히 전기차. 그래서
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쪽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쪽에 전기차 쪽, 전기차 특히 부품주들, 2차 전지는 이따 삼성, 이따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2차 전지 쪽보다는 자동차 이 부품주들, 예. 그래서 부품주를 딱 말씀드리면은 뭐뭐 있어요. 현대차하고 기아는 이제 물론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는데 기아가 더 세다 그랬어요. 기아는 뭐 엔벨럽 오지도 않았어요. 박스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봐요. 얘는 보면 맨날 일봉에서만 제가 좀 짧게 봐서 그런데 주봉을 보면은 참 멋집니다. 딱 이렇게 이 박스권이 딱 보이죠. 저점이 정확하게 저점입니다. 고점 라인 때도 딱 박스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박스권을 탈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는 거예요. 최소 가는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로 볼 수 있냐면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제가 예언을 해볼게요. 딱 찍어볼게요. 그냥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서 이 폭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1차가 못해도 11만 7천 원까지는 갑니다. 11만 7천 원이 일단 이 기아가 이 박스권 뚫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간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11만 7천 원입니다. 가난간 한번 올 초에 제가 지금 이제 뭐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가는지 안 가는지. 근데 여태까지 이게 틀린 적이 없어요. 자, 한 멋지게 기아가 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뭐 보면은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딱 요 중심선 있는 부분에 지지받고 또 올라오고 엔벨 왔죠. 지지선 밑에 중심선 있죠. 크게 밀릴 자리도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이 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얘도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11만 원까지 갔죠. 지난번에 제가 작년 요때였죠. 요날. 5월달인가 6월달. 이때 이제 현대위아를 딱 찍었어요. 그래서 요때까지 한번 쭉 하고 이제 방송에서 한 2달 동안 열심히 매너했는데 요 정고점까지 간다. 그러고선 요번에 이제 딱 자리 잡고선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이제 정고점을 한번 11만 원대를 또 한번 이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만도도 있어요. 만도도 봐요. 딱 갈 놈들은요. 이거 봐요. 중심선 엔벨로 봐요. 기가 막히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중심선 딱 찍고서 쌍바닥 만들고 있습니다. 갈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는 또 추세가 박스권이 아니고 이렇게 하락 터널을 만들고 있죠. 이 터널을 갖다가 정확해요. 아주 그냥 이 차트 거 보면 어쩜 이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차트가 딱딱 맞는지. 그럼 어떻게 이 추세선 뚫으면 간다. 추세선 뚫으면 이 폭만큼 움직임 폭만큼 거꾸로 추세가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얘도 요 9만 원대 여기를 이제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일주일 안에 간다, 한 달 안에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주봉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자, 이 종목도 봐요. 이것도 봐요. 참 기가 막혀요. 엔벨 하단 정확하게 딱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지금 상당히 저점 부근이고 이제 추세가 돌려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심선 아직 못 뚫고 있는데 이거 뚫게 되면은 또 한번 이 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자동차 전기차 부품주들 한번 또 같이 현대차와 함께 멋지게 상승해 주기를 자 올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무지하게 또 이제 할 텐데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저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그 주봉 기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장 최고의 주봉 이 저점에서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는 게 바로 104 주봉선을 돌파하는 시점. 이걸 돌파하는 시점이 최고의 이 타이밍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타이밍을 지금 잡으면 되지 않냐? 이 타이밍은 나오는 종목이 지금 없어요. 나오는 종목이 없어. 왜냐? 코스피가 3천 가가지고선 다 올라가 있는데 이 종목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검색식 암만 백날 첫날 제가 다 돌려봤거든요.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 엔벨과 중심선 기법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거 봐봐요. 카카오도요. 지금 보면 자, 1차적으로 전저점 11만 원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물론 전저점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에 이 주봉 엔벨이 한번 1차가 있습니다. 11만 원대.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밀린다면은 10만 원. 10만 원에 딱 누가 있어요? 야, 여기는 더 이상 밀릴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에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이 10만 원에 이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2차 엔벨. 2차 엔벨도 여기 10만 원에 있어요.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이 상징성을 갖고 있는 라운드 피겨는 상당한 지지선입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카카오가 밀렸다 10만 원까지
아마 뭐 엄청난 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다 살 거예요. 개미가 만약에 여기서 많이 산다. 그러면은 주가는 바로는 안 올라갈 겁니다. 개미가 많이 사면. 하지만 개미가 여기서 많이 살까요? 물론 많이 살 수도 있는데 개미가 많이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미들은 이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철철이 물려 있거든. 지금 제가 보면요, 싸게 사신 분이 14만 원대고요, 대부분 15만 원대예요. 전부 상담 받아 보면은 15만 몇천 원, 15만 다 15. 그리고서 이제 15 깨졌을 때 난 싸게 샀어 하고 사신 분이 14만 원. 예, 그렇더라고요. 싸게 샀대. 근데 이제 막 떨어져. 환장하죠. 그래도 꿋꿋하게 걱정이 없대요. 그래서 왜 걱정이 없냐 그랬더니 카카오니까. 이게 참 희한한 심리가요. 이 테마주나 급등주를 가지고 있다가 10% 정도 마이너스를 먹잖아요. 그러면은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난리 나요. 근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0%가 되고 카카오는 마이너스 30%가 돼도 별로 걱정을 안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올라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0%짜리 테마주는 더 급등 나와가지고 메타버스 뭐 로봇 관련주 이런 애들은 더 빨리 이게 마이너스 10%가 플러스 10%가 되는데 한 달도 안 걸릴 텐데, 카카오나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돼도 걱정을 안 해. 무슨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왜 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왜냐면 이렇게까지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물론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면 가긴 가죠. 다시 16만 원까지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시간이 그런 게 이런 빨리 가는 이걸 봤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10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갈 때까지 이 기간 걸린 게요, 불과 2달입니다. 그러면 2달 후에 얘가 여기서까지 갈까요? 예, 안 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카카오는 다행히 개미가 10만 원에서 안 사주고 10만 원까지 왔을 때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여기서 땡큐 10만 원 이러고 확 들어와 주면은 이제 쫙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올해는 좀 조정이고 이제 올해 지나야 하반기 내년 이 정도까지 이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차트상 그렇게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 랠리가 나오는 추세를 타서 갈 때가 그런 마지막에 쫙 급한 랠리가 불꽃 슈팅이 나오는 거지. 조정이 지금 어차피 조정인데 거래량 터지는 거 봐요. 거래량이 여기 때 봐요. 이렇게 왕창 터지니까 쭉쭉 가는 건데 거래량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여기서 이게 급반등을 노린다? 그런 거는 테마주에서나 나오는 겁니다. 테마주에서나. 이런 대형주에서는 그런 현상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자리를 잡고, 예, 봐봐요. 보면 이 차트가요, 여러분 보면 우와 여긴 되게 납작해 보이네요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이 납작한 부분은요, 가까이 가서 볼까요? 봐요. 이렇게 보면은 우와 랠리가 쫙 나왔어요. 그죠? 근데 봐봐요. 이렇게 까만 선, 이거 돌파할 때가 아주 중요한 선이라고 그랬어요. 랠리가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질질이 타고선 계속 질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질이를 타고 몇 년 걸렸냐면은 떨어지는 게 이거 2012년도 했어요. 12년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1년, 2년 동안 여긴 13년. 1년, 2년 동안 줄줄줄줄줄 하고 나가지고 여기까지 저점까지 다 내려왔을 때, 저점까지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짜자자자작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질질이를 좀 나와야 돼. 질질 아주 환장하겠다. 그쯤 돼야 이제 또 한번 쫙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랠리가 2년 동안의 랠리예요. 2020년, 2021년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돈을 무지하게 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간 건데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을 했어요. 앞으로도 돈은 계속 잘 벌겠죠. 그거랑 주가 올라가는 거랑은 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을 보인 다음에 삼성전자 봐요. 삼성전자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재재작년보다 돈을 계속 많이 벌고 있는데 왜 작년에는 그렇게 떨어졌어요? 더 많이 벌었는데 재작년보다. 그죠? 자, 그래서 돈 잘 버는 거랑 주가랑은 비례는 한다. 하지만 그 비례되는 게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선반영을 시켜버렸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당 기간 조정을 보이고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올라간다. 또 올라갈 때는 또 슈퍼 급등이 나온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를 기준으로 해서 2차 전지 쪽을 좀 보자면은 삼성 SDI도 이제 2차 전지가 이 테슬라하고
2차 전지는 같이 가요. 그러다가 이제 동조화 현상이 깨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래요. 근데 지금 삼성 SDI는 차트상으로 볼 때는 좀 별로예요. 왜냐면 봐요. 쭉 2020년도에요. 자, 이때 1년 동안 올랐어요. 그리고 2년째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도 그리고 2021년 작년도 올랐어요. 80만 원 최고점 찍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떨어지는데 못 가죠. 이게 뭐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패턴만 딱 보면 정확하게 헤드앤숄더예요. 헤드앤숄더. 정확해요. 요 7점이 2고점보다 낮아요. 2고점이 더 높아요. 요게 3고점이죠. 3고점이 더 낮아요. 예, 그럼 뭐예요? 그림 그대로 1, 2, 3. 요게 뭐예요? 산이에요, 산. 요 한자로 매산자하고 똑같이 생겼죠. 또 이게 영어로 치면은 어깨, 숄더, 머리, 헤드. 그래서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산 모양과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패턴이 이제 이 삼성 SDI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차트를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거는 80만 원을 이걸 돌파시켜서 이걸 넘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뭘로 바뀌냐면은 쌍바닥으로 바뀌어요. 거꾸로. 차트라는 게 희한하죠. 근데 야, 이게 그럼 진짜 센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올려놓고선 조정 기간을 박스권으로 만들고 나서 이걸 8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렇게 가면 이제 100만 원까지 가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쌍봉으로 이제 인정이 되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데, 쌍봉으로 마지막으로 최고의 쌍봉 또는 이제 그 헤드앤숄더로 인정받는 게 뭐냐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이 딱 깨지잖아요. 깨지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얘는 저걸로 보는 겁니다. 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60만 원이 깨지는 순간. 자, 그래서 삼성 SDI로 봤을 때에, 대장주로 봤을 때에 과연 이제 이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또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제 60만 원을 깨냐 안 깨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관건이고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깨진다 하더라도 밑에 이제 쭉 내려오면 여기 중심선이 50만 원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한 55만 원, 뭐 50만 원대까지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다시 쌍바닥 저점의 신호가 나오면서 또 오를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안 깨야겠죠. 안 깨고 60만 원대 지지하고 여기 1차 연매로 왔으니까 여기서 또 단기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반등에서 이제 자꾸 이제 지지를 보이면서 다시 80만 원을 돌파하는 이러한 희망 회로를 또 한번 돌려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쪽 차트로 한번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대장이니까 LG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은 글쎄 올시다예요. 2차 전지 쪽으로 안 봐요, 이제. 예. 삼성 SDI 하나만 봅니다. 2차 전지는. 자,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새 특집으로 제가 이제 쭉 여러분께 한번 차트가 거의 과거 차트를 보면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감을 가지고, 그렇지만 또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좀 멋지게 다들 랠리가 나오면서 갖고 계신 종목들 다들 수익 나셔서 대박 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데 연휴 때도 공부하시고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